안녕하세요. 8월 15일입니다. 한 주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조금이나마씩 상승해서 5일 연속 상승하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장 초반 월요일 8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한 7% 정도 오르면서 상승폭을 높였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코스피가 약간의 상승을 보여줬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8월 10일 날 코스피가 한 7%, 그 뒤로는 0.39, 0.12, 0.28, 0.38 상승폭이 미미했지만 코스피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수목금 이렇게 3.67, 3.56, 2.41%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장이 뭐 약간의 뭐 약보합 약한 보합 장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월요일 날 우리나라는 이제 대체 휴무일로 쉬고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미국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화요일 날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좀 뭐 판단되어질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상승률, 하락률 순위를 살펴보면은 일단 뭐 NHN이 좀 눈에 띕니다. NHN이 뭐 좋은 호실적 그 다음에 AI 어떤 인프라 그쪽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의 어떤 컴퓨팅 자원을 임대해서 수익을 얻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이런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코어위버라든가 네비우스 그 외에 다른 기타 많은 그 아이랜도 있고요. 기존에 뭐 비트코인 채굴하던 그런 컴퓨팅 자원을 서버로 해서 임대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쪽에서 수익이 이번 실적 발표로 좋아졌기 때문에, 실적 발표로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 유효하다, 살아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대한 의구심에서 좀 벗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HN처럼 그런 쪽도 있겠지만은 뭐 우리나라에서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뭐 대표적인 뭐 네이버가 있는데, 다른 쪽으로 뭐 임대를 해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업 보고서 이런 걸로 좀 봐서 뭐 그런 게 파악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투자 아이디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뭐 개인 1인 1일 스타트업, 1인 1일 자업자가 워낙 잘 돼 있고 그런 문화 토대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1인 1 창업을 한다 그렇게 되면 뭐 기본 자본금이 들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던데, 뭐 일전에 신문에서 본 어떤 미국의 1인 1창업자는 배터리라든가 그 다음에 카드 서비스를 이렇게 종합해주고 서비스해주는 뭐 그런 쪽도 하고, 그런 걸 하려면 어쨌든 뭐 컴퓨팅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서버를 이용하는 뭐 그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토대가 된다고 하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도 좀 사업 아이템으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 초기에 뭐 많은 자본금이 들어가겠죠. 뭐 엔비디아의 뭐 GPU도 사고, 뭐 인텔, AMD의 CPU도 사고, 이런 뭐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난 다음에 컴퓨팅 자원에 이제 임대를 해줘야 되니까요. 뭐 그런 거는 이제 돈 있는 자본이 있는 업체만 가능할 일이라고 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게 고롱 티슈진이 어, 임상 결과 데이터가 위약군하고 거의 뭐 대등하게 나와서 이게 임상이 실패했니 해가지고 뭐 10만 원이 넘게 가던 주가가 거의 뭐 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뭐 임상을 설계를 해서 외부 업체에 맡기겠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C랩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C랩 같은 경우에 뭐 엔비디아하고 관련이 있는데 한 주간 51.88%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티나가 AI하고 바이오 결합된, 그 외에도 시어스라고도 있고 루닛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별도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CK가 이제 좀 눈에 많이 띄게 한 주간 뭐 42% 정도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미국에서 마이크론보다 더 오른 반도체 메모리의 주가라고 하면 샌디스크가 지금 한 4일간 뭐 이렇게 주가 상승률이 꽤나 높던데요. 아무래도 그 주력 제품이 낸드 메모리다 보니까 낸드 계열 쪽에 관련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TCK가 상승폭을 좀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SI 시링의 최강자 글로벌 아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뭐 토카이 카본이라고 하죠. 일본 기업이 대중
대주주고 어쨌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데 TCK에 대해서도 실적이라든가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또 별도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T라고 하는 HPSP에 어쨌든 뭐 소송전까지 갔던 고압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라고 했지? 어, 고압에서 압착을 해서 열 처리하는 그런 장비 관련된 HPSP하고 같은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EST 반도체 장비 그것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주승 엔지니어링이 한 주간 뭐 39.11%가 올랐고요. 주승 엔지니어링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봐야 된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가에서 많이 올라왔긴 하지만 기존의 주가 20몇만 원에 비하면은 뭐 아직도 좀 밑에 하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들어갈 자리는 잘 보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ALG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어쨌든 레퍼런스를 쌓아서 글로벌 어떤 그 장비 시장에서 석권하기를 좀 개인적으로 기원해 봅니다. 하이젠 RNM도 뭐 로봇 테마에 붙어서 어쨌든 좀 뭐 보였고 엑시콘 반도체 장비주 G2 파워 G2 파워도 이제 원전 관련해서 빌 게이츠가 내한한다는 거에 의해서 뭐 좀 반짝 움직여서 37%의 한 주간의 상승률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상승률 정도는 뭐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그러면 이제 제 개인 계좌가 한 주간 얼만큼의 수익률을 올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계좌가 두 개가 있고 이제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데요. 퇴직연금 계좌는 일단 좀 매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빼고 개인연금은 사실 뭐 펀드나 ETF 매매를 주로 위주로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두 계좌가 메인이고 8월 10일부터 이제 14일까지를 봐야 되는데 15일에 이런 숫자가 있다라는 거는 미국 시장에 영향이 있습니다. 14일 날 거래한 게 15일 아침에 이제 정산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 반영해서 제 계좌를 보면 이제 8월 1일부터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밑에 걸 보여주는 거는 위에 거하고 똑같다라는 걸 이제 정빙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잠시만요. 다시 기간을 수정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이 이제 사실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적었던 거고 어쨌든 다음 부분에는 이거를 제 이름이 노출되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않을 예정이고 이게 이제 이 파일로만은 이제 보여드릴 생각인데 어쨌든 계좌가 크게 두 개를 운영하는데 지금 8월 10일부터 해서 이제 8월 15일까지 정리한 거고 이걸 이제 월간으로 정산을 하면 뭐 이 정도 된다라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8월 달 기준으로 한 1억 정도의 계좌 손익, 1억 이상 정도의 계좌 손익이 나왔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다른 거하고 합쳐져서 이제 증권사에서 보여주는 게 기간을 설정해서 보여주는 게 그런 것 같고 어쨌든 7월 달에 그 1억 3,900 정도의 계좌 손익이 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손실을 메꾸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주간 도력 보건데 어제 8월 14일자로 실적 발표를 대부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제주 반도체가 그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갔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추매를 했고요. 이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그리고 이제 프로텍도 실적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PSK와 PSK 홀딩스가 있는데 PSK 홀딩스가 더 좋은 실적 그다음에 이 HBM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7.7%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와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가온칩스라든가 반도체에서는 상당히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오 테크닉스도 좀 실적을 좀 알아볼 거고요. 레이즈마크의 기술이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는 알아주는 회사기 때문에 이런 회사도 실적이라던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샌디스크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뭐 TCK가 낸드 메모리와 관련된 TCK SIC 링에 대한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할까요? TCK가 지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그런 생각이 들고 주승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테스, 원익 IPS 뭐 기타 등등의 어떤 반도체 장비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고요. 기판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뭐 네페스 아크도 실적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TSMC의 코어스 2.5D
패키징 뭐 그런 게 또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패키징에 대한 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그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뭐 PLP 할 때 뭐 네페스 아크도 있고요. 그 외에 또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후반에 현대차가 로봇 관련해서 이제 공급망 재편안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 것 때문에 저기 로봇주도 많이 움직였지만, 로봇주에 이제 로봇이 이제 간다고 하면은 로봇주 다음으로는 이제 중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주 하면은 이제 뭐 로보티즈가 이제 저는 이제 탑픽으로 뽑는데, 로보티즈 흐름이 상당히 이제 좋았습니다. 8% 올랐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뭐 하이젠 RNM이 8% 정도 올랐고, 사실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거는 SPG와 고영 정도입니다. 뭐 고영이 반도체 3D 검사 장비를 주로 하는 회사긴 한데, 내수술과 관련된 로봇주로도 또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 고영도 있고, 그다음 유로메카라는 종목도 있고, 로봇주도 뭐 죽지 않을 테마이면서 결국에는 뭐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 외에도 중국이죠. 중국 이번에 뭐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 안 나. IPO를 하죠. 그 유니트리가 IPO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로봇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광통신에 대해서도 오늘 뭐 때로 따로 또 한편 살펴보겠지만, 메리츠증권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루멘텀 홀딩스라든가 고이어런트, 그 다음에 옵티드 어플라이드 옵틱 일렉트로닉스라는 이 세 개 종목의 실적 발표에서 살펴본 광통신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메리츠 증권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광통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지금이 시작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현재로 봐서는 그 실적이 뭐 만족할 만한, 그렇게 절대적인 높은 숫자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오이솔루션이라든가 파이브 프로도 있고요. 이거는 뭐 방산 쪽에 좀 가까웠고, 성호전자, TFE, 뭐 성호전자도 실적이 뭐 썩 절대적인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좀 눈에 띄는 거는 유비커스가 9.82, 이게 또 통신주이기 때문에 통신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중계에 해주는 그런 거에 이제 소형 서버로 만들어서 초저지연, 어쨌든 피지컬 AI 시대에 대비해서 그 통신 인프라도 아마 이제 저 투자를 확대해 갈 것이다. 새로 이제 5G에 대한 거, 6G에 대한 거 이런 것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링크로 대변되는 뭐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 인프라도 뭐라고 할까, 미국의 미국의 통신 3대장, 4대장이 통신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 때문에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통신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봇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하면 이수스페시픽 케미컬이나 레이커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도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폐배터리에 대한 어떤 미국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성일하이텍과 세빛캠, 이게 뭐 우리나라 투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포스코 그룹이라든가 에코프로 그룹에서도 폐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뭐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MLCC의 삼성전기 외에도 대주전자재료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적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사마 콘덴서도 있었고, 아모텍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비코전자도 있었는데, 아비코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 외에도 뭐 살펴볼 종목들이 뭐 워낙 많고, 실적 발표한 게 어제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3일 연휴 동안에 한 개씩 제 기준으로, 제 채널이니까 제 기준으로 한 개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수상으로 5일 연속 상승했다. 뭐 그게 지수가 크거나 적거나 5일 연속 상승했다. 이런 흐름을 8월, 9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이어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큰 악재가 없는 이상, 그 다음 이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게 있고,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라든가, 그런 게 좀 변수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연말과 내년, 그 27년, 28년까지의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그 외에도 많은 게 쇼티지잖아요. 특히 에너지가 쇼티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전력 설비. 에너지 하면 뭐 원전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
전력도 있고 전력 설비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전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게 찍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이런 기회가 주식시장 뭐 오랫동안 투자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회가 좀처럼 안 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가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인터넷 혁명 99년 닷컴 버블, 2000년 닷컴 버블 꺼진 이후에 20년 동안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지수가 2020년 지나서야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던 걸 뚫어냈던 것은 뭐니 뭐니 해도 AI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혁명, 다음으로 AI 혁명까지 한 23년, 뭐 20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혁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번 짧아질 수도 있겠죠. 한 10몇 년 만에, 아니면 20년 만에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산업이라는 게 이런 혁명기에 가장 많은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한 주간의 정리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